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희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서울의 대표 업무지구와 거주지 분석에 대한 강의 내용 준비했고요. 이어서 지역 분석 시간에는 서초구 서초동과 강남구 역삼동 그리고 논현동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희 집대성 참여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린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거나 혹은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서울시의 이제 대표적인 업무지구들이 또 여러 군데 많이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거주지까지도 이제 분석을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주거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을 직주 근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직장과 집이 가까우면 출퇴근 시간을 자연스럽게 절약할 수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게 좋다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와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거주지를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울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업무지구와 거주지를 이제 분석을 할 건데 실제적으로 대표적인 업무지구는 뭐 다 알고 계신 지역들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역들의 그 근무처를 갖고 있는 직장인들이 대부분 어디에 거주하느냐, 직주 근접을 따진다면 그 인근에다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계속 이루어져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중심지 체계를 한번 보게 되면 이게 2040년도까지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의 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나 아주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서울 도심이라고 해서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의도, 영등포 뭐 잘 알고 계신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업무지구, 특히 직장인들이나 어떤 직업군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면서 뭐 현재 관공서라든가 기본적인 기타 시설들 또 그런 시설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본적인 설치들이 잘 되어 있는 지역들이고요. 붉은색 지역들이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래도 조금 더 떠오를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동 상계 지역이라든가 청량리 왕십리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잠실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요즘에 뜨거운 용산이라든가 가산 디지털 단지 있는 가산 대림 이쪽 지역 그다음에 마곡이라든가 상암 수색 이런 지역들도 실제적으로 지금 가서 보시게 되면 마곡 같은 경우도 이제 대단지 이제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업무지구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상암 수색도 마찬가지죠. DMC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이 주변이 많이 개발되면서 개발 여건에 따라서 그 주변에 주거지들이 많이 분포하고 아파트 단지들이 대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 가산 대림이라는 지역들 현재 실제적으로 이 주변이 구로 디지털 단지 뭐 이렇게 실제로 예전에는 공업 단지였던 지역들이 많이 변화가 생기면서 지금 예전과는 다른 어떤 건물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용산도 마찬가지고요. 용산 같은 경우는 현재 남아있는 유휴부지를 통해서 복합단지를 개발하겠다라는 얘기가 벌써 한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 개발이 들어갈 거냐 그것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청량리, 왕십리 같은 경우도 그 주변에 있는 현재 실제적으로는 별로 이제 비선호했던 상권들이 없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이 주변이 업무단지가 또 조성되기 위한 교통망 확충 뭐 여러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또 이 주변이 또 이제 실제로 예전보다는 많이 변화가 생기고 있는 지역들이죠. 잠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롯데월드라는 그 현재 대기업이 들어와 있는 게 주축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석촌호수 주변으로 업무단지를 조성되기 위한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 놨죠. 그 주변에는 당연히 주공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앞으로 줄줄이 또 이제 남아있는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개발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주변에 부동산 가격을 굉장히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붉은색 라인은 이제 차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세 개 서울도심과 여의도, 영등포, 강남 요 세 개를 뺀 나머지 지역들 이 세 개에서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은 분산을 좀 시켜서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자. 작게, 그러니까 규모는 좀 작아지겠죠. 그런 형태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이 노란색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적으로 개발이 좀 덜 된 미개발 지역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연신내 불광이라든가 미아, 동대문, 그다음에 망우, 성수는 현재 실제적으로 강가 주변으로서 개발은 거의 다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이 주변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들이죠. 고가의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현재 지식산업센터부터 해서 현재 예전에 있던 그 중공업 지역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용적률 혜택을 보다 보니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지역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거기에 먹거리 시장이 또 더해지면서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사당 이수, 봉천, 그다음에 현재 수서, 그다음에 현재 천호, 길동 이런 지역들을 보시게 되면 뭐 현재 실제로 내가 서울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이런 지역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이 어떤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대규모 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들입니다. 대부분 다 재개발 지역들이죠.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지만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계속 현재 진행이 더뎌지다 보니 실제로 저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현재 재개발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 가지 현재 노란색 부분에 굉장히 현재 실제로 힘을 쓰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업무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주변에 직장군을 만들어주고 당연히 상권이 확대가 될 테고요.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파생되는 여러 지역들의 현재 업무지구를 또 현재 그만큼 연결시켜주고, 또 현재 이 업무지구가 더욱더 많이 확대가 되게 되면 그 직장인들이 필요로 하는 거주지를 또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노란색들이 그만큼 재개발 여건들이 많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개발이 되게 되면 서울시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오래된 도시이면서 실제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지 않았고요.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4, 5층 건물만 있는 지역들이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실제적으로 현재 강북 쪽에 있는 현재 역세권 지구단이 얘기했고요. 역세권 지역의 용적률을 조금 더 높여주겠다라는 내용도 얼마 전에 발표됐던 내용들이, 당연히 그런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것들 건폐율이 높아지게 되면 땅의 용도가 달라지고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도 되지만, 또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 주변이 어느 정도 업무지구가 될 수 있는 여건들,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설 수 있는, 특히 젊은 층 인구가 많이 찾을 수 있는 지역이 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화된 도시를 더욱더 노후화시키는 게 아니라 노후화된 도시를 조금 더 탈바꿈을 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현재 실제적으로 서울시가 개발되고 서울시가 발전하기를 원한다라는 방향으로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서울시 중심지 체계는 버터 20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조금씩 달라지긴 했으나 큰 틀은 바뀌진 않은 겁니다. 이런 형태로 서울시가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가 더욱더 이제 세계적으로도 각광받는 도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개선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변구역뿐만 아니라 개발될 수 없는 지역들, 강동 지역이라든가 강북 지역에 현재 실제적으로 역세권 주변에 있는 지구단위 계약 또는 현재 4대문 안에 있는 용적률에 관련된 불합리한 조건들, 이런 것들 좀 더 체계가 개선이 되게 되면 당연히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인구 유입을 더욱더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거주인구가 준다 하더라도 생활인구는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서울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들이 그만큼 교통회소라든가 교통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결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그 주변에 있는 행정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시설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지역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으로 서울 중심지 체계가 이렇게 현재 조성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제 실제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업무지구가 어디냐, 이 세 개 지역이죠. 그 세 개 지역을 좀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현재 중앙에 있는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이렇게 약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YBD는 현재 여의도권이고요. GBD는 이제 강남권입니다. 이렇게 세 개 권역으로 대표적인 업무지구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우리나라 법인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대표적인 기업체들, 대기업, 중소기업, 각종 기업체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지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따라서 실제로 어떤 형태로 더 개발시킬 수 있느냐를 더욱더 이제 가늠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중심지, 실제로 중심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긴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겠죠. 더욱더 많은 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거기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가까운 지역들로 해서 용산이라든가 마곡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흩어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연계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세부적으로 좀 보게 되면
종로구하고 중구 일대는 대표적인 업무 지구입니다. 실질적으로 강북 지역이 강남보다는 원래 원도심이었죠. 원래 원도심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현재까지 부족했기 때문에 원도심이 현재 실제 노후화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종로구 중구 일대고요. 1960년대 개발된 가장 오래된 큰 규모를 가진 업무 권역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통을 자랑하는 기업체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체들뿐만 아니라 현재 대사관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국가와 관련된 시설들이라든가 또 공원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인데 굉장히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좀 열악하죠. 도로폭도 좀 작고요. 기존에 있던 예전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폭이 현재 왕복 2차선 도로가 굉장히 많은 지역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개선하면서 이 주변이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여건들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국적 기업들이나 대기업 선언은 전통적인 업무지구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외교, 경제, 문화의 중심 업무 지구다라는 건 지금까지도 현재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YBD, 여의도권역입니다. 여의도 일대는 여의도 입구역부터 영등포역, 공덕역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 면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작은 면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증권사로부터 은행, 금융, 공기업, 자산운용사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차 있는 지역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금융 관련 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더욱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만들어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YBD와 CBD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연결될 수 있는 여건들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삼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만들어주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GBD, 이건 강남권역이죠. 강남대로나 테헤란로 일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강남대로는 현재 실제 강북으로 넘어가는 이제 세로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테헤란로는 현재 강남을 가로지르는 가로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강남권역을 서울의 제2상업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발달이 시작됐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고요. 이 지역의 특성을 보게 되면 임대료가 가장 높습니다. 임대료가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가장 낮은 편이다. 그 얘기는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임대료 부담을 현재 하더라도 이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생산 활동이 그만큼 원활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기 때문에 당연히 공실이 덜하다는 얘기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낮다 하더라도 실제로 생산 활동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적으로 현재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기업체들이 문을 닫고 딴 데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강남 지역은 비싼 임대료가 현재 감당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IT라든가 금융 또 현재 다양한 업종이 두루 모여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에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현재 테헤란로 일대는 벤처 기업이 가장 먼저 창궐 했던 지역이 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들이 두루 모여 있는 오피스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일대는 생활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통체증이 많은 지역들은 대부분 다 생활 인구가 많은 겁니다. 거주 인구가 많은 게 아니라 직장을 거기에 둔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하루 종일 그 지역에 머물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생활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하면서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GBD 권역도 당연히 특성상 이 지역의 특화된 어떤 기업체들에는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가장 많이 포진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실제적으로 한 15년 전부터 개발된 현재 분당권역입니다. BBD라고 하는데 분당권역 판교 신도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판교 업무지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여기는 경기도 대표적인 오피스 밀집 지역이면서 굉장히 성공을 이룬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부터 해서 여러 형태의 현재 건물들이 굉장히 그 대표적으로 가장 성공을 이룬 지역이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수도권에서 업무지구로 불릴 만큼 새롭게 떠오르는 오피스 밀집 지역이다 얘기하지만 이 지역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NC소프트, 넥슨 이런 현재 실질적으로 이 강남권역에서 벤처 창업을 했던 기업체들이 대부분 다 이제 분당권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주변이 직장인 구성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또 젊은 층 인구들 생산 활동이 원활한 또 활발한 그런 젊은 층 인구들의 소비 인구가 그만큼 촉진됐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도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고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주변에 있는 분당 신도시가 오래된 도시다 하더라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밀집도가 얼마가 되느냐, 생활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
텅텅 비어 있는 도시가 아니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인구가 들어차 있는 도시냐, 그거가 아니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가장 크게 작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영향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업무 지불 근무자 순위를 좀 보더라도 이거는 2022년도 7월부터 9월까지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현재 1위가 4대문 안에 있는 현재 중구 이제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인데요. 이 주변이 53만 6,489명.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근무자만 따지는 겁니다. 여기에 현재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통계를 낸 건데 이 숫자는 더욱더 높아졌겠죠. 당연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위가 46만 3천 명 정도 나타내고 있는 강남권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위는 여의도권역 18만 2천 명.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의 중심지 체계를 설명드렸을 때 붉은 색깔 라인으로 들어갔던 부분이 상암, 마곡, 가산, 그다음 구로 디지털 단지, 세종. 세종은 이제 수도권이 아니니까 좀 빼고요. 그다음 9위 문정, 성수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셨을 때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1, 2, 3위는 말씀드렸던 현재 가장 대표적인 업무지구가 되는 거고요. 4위가 어디냐면요. 4위가 실제로 가산입니다. 가산 쪽이 예전에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얘기가 되기 전에는 이 주변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공단이라고 하는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현재 실제로 그 생산 활동을 많이 했던 지역인데요. 이게 많이 변화가 생기면서 디지털 단지로 바뀐 건데 이게 14만 7천 명 정도 돼서 4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이 성수입니다. 12만 2천 명 나타내고 있는 5위 성수. 그 다음에 이제 6위는 실제로 6위는 판교가 되겠죠. 8만 9천 명.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 다음에 현재 7위는 마곡. 그 다음에 이제 8위는 구로 디지털 단지. 그 다음에 현재 10위는 상암. 그 다음에 11위는 세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 빼고요. 세종 빼고 서울 지역에 서울 주변에 있는 서울시 안에 있는 권역만 따지더라도 이런 형태로 현재 세 개 권역이 삼각벨트로 연결되면서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기업체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넘어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현재 실제로 인구가 포화되고 직장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거든요. 현재 그 지역에 본사를 차린다거나 지사를 만들었을 때 땅도 필요할 테고 땅을 필요로 했을 때 건물도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는 토지가 그만큼 현재 넉넉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실제 분산을 좀 시켜서 같은 형태의 업무직으로 하더라도 분산을 시켜서 현재 실제로 특화된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현재 앞으로도 더욱더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재 실제로 업무지구가 어딘지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주변에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월세를 낼 수 있는 전세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인구가 구성이 얼마가 됐느냐 특히 직장인구 비율이 얼마가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실제로 집이 좋다 해서 그 주변에 임대료가 비싸거나 임대료가 빨리빨리 빠지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집이 허름하다 하더라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 주변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주변에 흩어져 살아야 됩니다. 직장과 가까운 거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직장이 너무 멀면 1년 동안 고생하는 걸 따졌을 때 차라리 그 비용을 모아서 그 주변을 이사를 가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힘들다. 이 조건 때문에라도 직주 군접을 따지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이 주변에서 흩어지지 않을 수밖에 흩어질 일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상암이라든가 마곡이라든가 가산 그다음에 성수 이런 지역들이 현재 부각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범위나 규모는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가 인구를 늘린다는 대책을 만든다기보다는 인구가 현재 전체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수로 인구를 늘리겠습니까? 서울시 인구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생활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생활 인구를. 그만큼 생활 인구를 늘리게 되면 당연히 현재 실질적으로 현재 서울시가 이제 거주 인구가 950만 명 되는데 생활 인구만 딱 따지니까 1,200만 명이 넘어요. 왜냐하면 직장을 서울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인구 비율이 높다는 얘기죠. 그걸 더욱더 확대시켜서 당연히 서울 지역에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업무지구뿐만 아니라 상권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들 인프라 구축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겠다. 이런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상암, 마곡부터 해서 성수 2분, 강남이라든가 여의도, 사대문 안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주거지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원하는 나한테 규모에 맞는 내 자산 규모에 맞는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이들을 상대로 해서 임대를 놓는다면 괜찮은 장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강남이든 여의도든 현재 실제로 중구든 이 지역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거주를 어디서 하느냐 보게 되면 강남권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강남구에 현재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강남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요. 1위입니다. 1위. 그러니까 강남구에 직장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강남구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월세든 전세든 내 집이든 그렇게 거주를 한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직주 근접을 그만큼 따지는 거고 강남구만큼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는 도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도보로 걸어서 직장까지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더욱더 좋은 거고요. 전철 한두 개만 타고 가게 되면 나 직장 갈 수 있다.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만큼 아침에 쫓기지 않고 출근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2위는 송파구. 송파구에서 실제로 강남까지 넘어오는 거 어렵지 않죠. 당연히 송파구가 많고요. 그다음 3위가 이제 관악구입니다. 관악구에서도 실제적으로 현재 그 남부순환로를 타고 강남을 넘어오는 노선들이 뭐 차가 막히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3위에 많이 거주하고요. 4위가 이제 서초구입니다. 4위 서초구는 왜 그렇냐면요. 강남, 서초, 송파 이제 강남 3구를 딱 따졌을 때 자가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서초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임대 시장이 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 시장보다는 당연히 자가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4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동구가 5위. 그러니까 실제로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관악, 서초, 송파, 강동 요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거의 30분에서 한 40분대 움직일 수 있는 조건들. 뭐 길어야 1시간. 1시간까지 걸릴 일은 없겠죠. 물론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대중교통망들이 워낙 또 좋기 때문에 대중교통망 이용하게 되면 2, 30분에 도착할 수 있는 조건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6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현재 광진구. 광진구는 강만 건너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수동이라든가 자양동 일대가 강만 건너면 바로 강남이기 때문에 당연히 6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7위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8위부터 해서 8위가 동작구, 그 다음에 이제 9위가 성동구, 그 다음에 이제 11위가 노원구, 영등포구, 뭐 강서구 이런 순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말씀드린 대로 짙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많이 거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는 강남구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하면 내가 강남구에 거주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차 선택으로 선택하는 건 송파구라든가 아니면은 서초구라든가 관악구를 많이 선택한다. 멀게는 강동구까지 선택한다는 얘기죠. 전철 노선이 워낙 또 좋기 때문에 단 이런 부분을 보셨을 때도 직주 근접은 현재 필수 불가결입니다. 당연히 직장과 현재 거주지를 간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은 충분히 만들어 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의도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강서구입니다. 강서구도 영등포구와 현재 강서구가 연결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같은 교통 노선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많이 비율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강서구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죠. 다세대 주택부터 해서 조그만 4, 5층짜리 저층 주택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 물론 아파트 단지도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비율을 따졌을 때는 현재 저층 단지가 워낙 많은 지역이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임대 시장이 그만큼 많이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임대 시장이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당연히 이쪽 지역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3위가 마포구. 마포구 같은 경우는 그건 이제 마포대교만 건너면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강다리만 건너면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광진구와 강남구가 가까운 것처럼 똑같은 조건이겠죠. 거기에 이제 4위가 양천구, 그다음에 현재 실제적으로 5위가 동작구, 그다음에 6위가 서초구, 그다음에 강남구가 9위, 그다음에 현재 실제로 송파구가 12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현재 관악구라든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 거주하는 사람들 비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14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강동구를 빼고 나면 강동구에서 영등포구까지 가는 건 굉장히 먼 거거든요.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시간 반 이상 소요될 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꼴찌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가까운 인근 따졌을 때는 1, 2, 3위가 실제적으로 강서구와 마포구, 영등포구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이제 똑같이 심화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군이 어디에 많이 포진하고 어디에 많이 발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주거지라든가 상업지역들, 오피스텔, 상가부터 해서 다세대 주택, 단독 빌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임대시장은 그만큼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투자처로서는 가장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영등포 일대 동작과 연결된 라인에
현재까지도 아무것도 개발이 안 된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노량진입니다. 노량진역이 이 주변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 주변에 현재 실제로 고시촌들이 있으면서 뭐 컵밥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이 주변이 많이 활성화됐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죠. 직장인들이 들어설 수 있는 요건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의도와 용산이 있는 신수변 복합 거점으로 재편을 하겠다라는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당연히 연결될 라인이죠. 영등포구에서 동작구까지 넘어오지 않고 동작구까지 넘어오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테니까 영등포구와 동작구 바로 맞닿아 있는 노량진 일대를 개발하게 되면 당연히 이 주변에 영등포구에 거주한 사람들이 그만큼 더욱더 많이 들어올 테고 여기는 대형 복합단지뿐만 아니라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또 앞으로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들 같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이 주변에 입체적이나 복합적으로 공간을 구성을 하고 개발하겠다라는 것들이 서울시가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만 됐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얼마나 또 빠르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봐야겠지만 그렇게 구상을 잡는 이유는 당연히 현재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어디에 많이 포진하는가 보게 되면 그 주변이 개발되는 건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사대문 안에 있는 걸 말씀드리게 되면 여기도 비슷하죠. 사대문권역 봤게 되면 실제적으로 현재 가장 많이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중구고요. 중구, 그다음이 마포구, 그다음에 현재 실제적으로 3위가 현재 은평구, 그다음에 서대문구라든가 아니면 성북구 요 일대에 다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짙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부분 거주하는 사람들이 현재 중구에 직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더욱더 인구 분포라든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 직장군을 따졌을 때 직장군 설문조사를 했을 때 당신은 어디에 거주합니까? 따졌을 때도 현재 노란색 부분, 짙은 노란색 부분이 가장 많이 거주한다. 이것도 똑같은 조건이고요. 판교 같은 경우는 성남시 분당구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실제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이렇게 답니다. 용인 수지와 기흥은 성남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깝죠. 거기에 현재 대형 아파트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들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주택을 실제적으로 20, 30평대의 가족 단지 구성에서는 찾을 수 있는 조건들이 아파트 단지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많이 늘어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남 분당구는 용인과 가장 가까운 거주지를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로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부천, 그다음에 1위는 구로구요. 그다음에 관악구라든가 부천, 그다음에 현재 금천구 이런 형태로 노란색 따졌을 때는 현재 3위가 부천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2위가 관악구, 1위가 구로구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 실제 분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 비율을 따지고 그 사람들의 직장이 어딘가를 또 따지고 그 사람들이 생활을 어디서 하느냐를 따져야 됩니다. 우리가 거주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베드타운이라고 한다면은 베드타운으로 전락을 한다고 그러지 베드타운으로 격상이 됐다고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실제적으로 생산활동이나 소비활동을 베드타운에서는 안 합니다. 돈을 안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잠만 자는 거예요. 돈은 어디서 쓰겠어요? 직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내가 생활하는 생활 지역에서 돈을 쓴다는 얘기죠. 아침, 점심, 저녁부터 회식까지 따졌을 때 실제로 교통비까지 따지게 되면 여러 가지 여건을 따지게 되면 돈을 소비 활동을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직장이 가까운 지역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 유입이 얼마나 더욱더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따지게 되면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어 놨을 때 나는 투자할 준비가 돼 있어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아니고 그 주변에 직장 구성이 얼마가 되고 그에 따라서 교통체계가 얼마나 잘 발달돼 있고 또 현재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시설들 특히 상권이 얼마나 잘 어우러져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임대료가 가격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만 주택이라 하더라도 내 걸 만들게 되면 꽤 짭짤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경기다 하지만 어쨌든 직장인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실제로 현재 거주지뿐만 아니라 직장인 구성들이 어디가 많으냐. 우리는 부동산 투자는 직장인이 많은 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교육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게 되면 더욱더 좋은 거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직장인 구성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 교통체계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체계가 좋으며 그 주변에 교통망들이 잘 확충돼 있고 대중교통망 좋고 현재 실제로 그에 따른 시설들 거기에 상권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우리가 대형 상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명 상권들까지도 그 주변에 포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따지게 되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투자처를 따질 때는 말씀드린 대로 직장인 구성
거기에 교통체계, 그다음에 현재 생활인구 비율 이런 걸 따지시고 내 걸 만드는 조건을 따진다면 뭐 물론 이제 내 걸 거주하는 뿐만 아니라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임대를 받는다거나 전세를 놓는다거나 이래 했을 때는 가격 상승 여건 요령은 그 주변을 들어가는 게 가장 맞은 선택이다. 요렇게 정리하면서 앞으로도 서울시가 더욱더 많이 개편되고 조건이 좋아지게 되면 투자처들은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회는 열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항상 마음에 두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도시가 성장하는 데에는 업무단지가 주축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업무지구가 성장하게 되면 이 업무지구를 뒷받침하는 상권과 주거단지 수요가 커지는 만큼 주요 중심지들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는 세미나 참여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10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양지역 2번 출구에서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참석하실 분들은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경기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세미나에 참석하면 어떤 내용들 알아갈 수 있을까요? 네, 요즘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총선 얘기 빼고는 뭐 좀 들을 게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뭐 어떤 정당이든 어떤 그 소속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동산 정책을 과연 어떻게 현재 얘기됐던 대로 원활하게 펼쳐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발표만 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행이 언제가 됐느냐, 법 개정을 통해서 빨리 바꿔나갈 수 있느냐,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총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진다면 지금 현재 앞으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금리 시장도 조금 더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 조건들 충분히 만들 수 있게 제가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전화 상담, 문자 상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자, 총선이 부동산 시장과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세미나 참석하실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지역, 첫 번째 지역 화면으로 보시죠. 네, 3호선 신분당선 양지역 역세권입니다. 공급 면적 약 130제곱미터의 일체형 상가이고요. 지역의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이합니다. 자, 양지역입니다. 신분당선을 통해 판교나 광교 등 경기 남부 지역으로의 주요 이동이 편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유동인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입지부터 가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양지역 이용하실 수 있고요. W세권입니다.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 이용할 수 있고요. 3호선 라인과 신분당선, 이 전철역이 W세권에 현재 환승역이 있는 지역이죠. 거기에 GTX 신호선이 이제 앞으로 또 올해부터 착공을 하게 되면 물론 착공했다고 해서 바로 개통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착공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이 이제 트리플 역세권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이미 잡혀져 있는 상태고 뭐 현재 기본적인 가닥은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선이 되면 당연히 이 주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요. 전철역에서 도보로 약 50초 정도 거리에 1분이가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 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현재 실제로 경부 동탄 구간, 화성에서 동탄 구간, 경부선 동탄까지는 현재 지하 구간이 이제 좀 있으면 개통되죠. 그게 연결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서초부터 반포부터 한남까지 연결된 라인들, 요 라인에 있는 현재 양재 IC부터 한남 IC까지의 라인이 실제로 지화가 된다는 얘기는 벌써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는 용역이라든가 설계들이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주변에는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보여지고요. 뭐 서초구청도 당연히 복합단지로 개발될 테고요. 강남대로 주변에는 당연히 역세권 재건축 단지라든가 삼성, 롯데부터 해서 대기업들의 토지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주변에 그로 인해서 생산활동, 기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대를 중심으로 해서 서초, 강남권역과 딱 나눠진 지역이다 보니까 오른쪽에 봤을 땐 도곡 대치부터 역삼까지 연결되어 있는 현재 업무단지뿐만 아니라 주거단지 또 고급의 빌라단지라든가 현재 고가의 아파트 단지들, 학군 시설들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그리고 왼쪽으로 봤을 땐 교육대학교뿐만 아니라 현재 그 주변에 있는 법원단지 또 서리풀공원 개발되면서 그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딱 강남을 딱 세로축으로 딱 나누는 강남대로 딱 중심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까지도 도보로 현재 한
한 7, 8분이면 도보로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의 어떤 교통 여건이라든가 그 주변 환경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서초면 RC 단지가 현재 앞으로 조성되고 있는 조건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인구가 얼마 들어서 탄다라는 얘기는 벌써 이미 발표된 내용이고요. 또 얼마 전에 개발계 복합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것도 얼마 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동서남북으로 굉장히 크게 발달될 수밖에 없는 딱 중심권에 있는 양지역 중심 초역세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역, 신문다시 양지역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서 재건축 단지가 있고 롯데, 삼성부터 해서 대기업들의 토지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죠. 삼성은 이미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요. 롯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창고로 쓰고 있는데 여기가 실제로 이제 복합단지 개발되게 되면 유통시설들, 판매시설들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거 직장인들이라든가 유동인구들이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거단지 개발을 통해서 이 주변이 현재 예전에 있었던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 됐고요. 신동아만 남아있는 상태. 거기 건너편에 있는 진흥 아파트까지도 개발될 테죠. 도보로 가능한 조건의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다시 설명드리고요. 권역을 보게 되면 강남역부터 양재까지는 현재 업무시설 밀집지역, 대형 복합단지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는 당연히 각종 보험사, 설계사무소, 여러 가지 현재 기업체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중소기업 할 거 없이요. 강남역과 연결된 테헤란로 연결된 교차점이다 보니까 그만큼 인구성이 좋은 거고요. 또 상업시설 밀집지역인 현재 강남역부터 신논현역까지 요 주변에 있는 배후 상권 같은 경우는 뭐 예전부터 워낙 좋았던 상권이기 때문에 지금도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 생활인구들 또 특히 소비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권역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다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초동에서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이 한남에서 양재시까지 구간인데 이건 현재 서초구청에서 관할하는 국도입니다. 그래서 제한 속도가 다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양재 IC부터 현재 서초 IC, 반포 IC, 잠원 IC, 한남 IC까지 구간인데 이 중에 가장 중심이고 메인은 어디다? 반포 IC부터 서초 IC까지입니다. 이 주변에는 복합문화예술단지, 주거상업시설, 연구개발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상층부에 지하로는 현재 도로가 만들어질 테고요. 이것들이 진행되면서 예산이 이미 편성이 다 끝난 상태고요. 이 예산 편성을 통해서 당연히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GTX 노선 같은 경우도 현재 실제로 수서부터 동탄까지 가는 GTX 구간이 이제 곧 개통을 앞두고 있죠. 당연히 개통되는 부분부터 해서 일산까지 연결되는 킨텍스 A 노선이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역에 연결되는 복합 환승센터도 그만큼 빠르게 진행될 거고요. GTX C 노선입니다. C 노선은 현재 의정부 회릉부터 금정까지 가는 1차 구간, 1차 구간에 들어가 있는 삼성역 다음 역이 바로 양재역이다. 양재역이 트리플 역세권이 되다 보니까 건너편에 있는 서초구청도 복합단지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서초구청사가 생활형 SOC 사업까지 같이 연결되는 복합 문화시설로 같이 탈바꿈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지하 같은 경우는 광역 환승센터부터 광역 버스 정차 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지상과 지하가 같이 개발되는 지역이다. 양지역이 이래서 좋아지는구나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양지역에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재정비 용역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고 1, 2, 3, 4, 4개 권으로 나눠서 진행되는데 붉은색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입니다. 당연히 가장 빠른 거고요. 거기 서초구청 복합단지가 만들어지면 이제 용도지역 변경부터 해서 도시관리 계획의 기본적인 수립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고 이 주변이 그만큼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아래쪽에 있는 양재 IC. 양재 IC 주변에는 한국화물터미널이라든가 현대기아차 연구시설들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는 삼성, KT, LG까지 연구시설들이 있습니다. 현재. 현대기아차가 본사가 있지만 현대기아차는 이제 아시다시피 삼성동으로 옮겨가죠. 그러면서 여기에는 건물들을 없애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연구시설로 변경을 합니다. 연구원들만 연구활동할 수 있는 자동차 설계부터 해서 공학적인 부분 연구하는 연구원 단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는 문화예술공원이라든가 현재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 스타트업의 밸리같이 일반 기업체들까지 같이 구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 그만큼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15,000개 이상 2조 원 이상의 투자 기대감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초역세권, 전철역에서 도보로 1분이 걸리지 않고요. 전철역 2개 이용할 수 있는 W역세권의 향후에 트리플 역세권, 개발 호재나 희소성 높은 우산 입지 당연한 거고요.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수익률도 괜찮다. 요즘에 금리가 좀 많이 낮아졌거든요. 수익률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영이라든가 임대료 활용 가치가 굉장히 풍부하다. 이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보다 14억 원이고 전용 면적이 28평 정도 되는 대형 상가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대출 금액을 8억 원에서 9억 8천 잡게 되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소요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투자 가치는 많은 물건들은 많겠지만 이런 초역세권 상가는 보기 드물 겁니다. 그것도 강남 권역에.
그러니까 그 기회를 한번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서초동 만나봤습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더블 역세권 입지고요. 근처에 광역버스 정류장도 있어서 유동인구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지역 화면으로 보시죠. 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오피스텔입니다. 공급 면적 약 40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선입니다. 자, 강남에서 가장 상업 지역이 발달한 곳입니다. 고소득 직장인들이 직주 근접을 위한 수요가 꾸준한 곳인데요. 이 지역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엔 테헤란나고요. 역삼역과 강남역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이미 준공이 된 원룸과 1.5룸 형태의 오피스텔이고요. 롯데 삼성은 이미 설명드린 대로 그 주변에 포진하고 있고 거기에 역삼동 IT 창업밸리라든가 벤처 창업이 창골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 보니까 그걸 또 힘주어서 이 주변을 또 개발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가라든가 벤처 창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역에는 당연히 국제로 복합지구뿐만 아니라 GTX, A노선, C노선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다. 당연히 이 주변은 여건들이 조성되고 또 전철역과 가까운 지역이면서 대로변 바로 이면에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강남대로와 연결된 라인은 신분당 연장선이 또 개통됐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인구가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유동인구 비율을 보게 되면 당연히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강남역이 가장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을 겁니다. 현재 유동인구, 특히 이제 유동인구라고 하는 움직이는 인구들이 많은 비율 봤을 때는 거의 아침 6시부터 저녁 한 12시 까지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그만큼 앞으로 더욱더 추가적으로 인구 유입이 되면서 당연히 주변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겠나 말씀드릴 수 있고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직장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주변에는 원룸과 1.5룸 사는 오늘 선호하는 젊은 여성 직장인들 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1인 가구 세대가 가장 높은 지역이 강남과 역삼입니다. 이걸 따지게 되면 투자처로서는 당연히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권 개발 방향도 실질적으로 서초역과 잠실역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서 테헤란로가 연장이 되겠죠. 그러면서 연장된 지역의 서초역 중심으로 옛 정보사 부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는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고 있고 또 현재 롯데라든가 코오롱, 라이온미싱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는 당연히 유통시설과 판매시설들, 기업 활동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의 개발, 복합 어떤 시설들이 들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한 인구 유입이 될 거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을 통해서 공원화된 지역들 주변에 주거지역 상업시설들 복합시설이 또 만들어질 테고 오른쪽에 삼성역에는 강남 국제로 복합지구가 만들어지고 있는 조건에서 이 주변에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뿐만 아니라 현재 실제로 국제 업무지구 스포츠문화 특화 이거 같이 만들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계속 이제 강남 테헤란로가 그만큼 확장되고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 역삼 선릉 삼성까지 연결된 벤처산업벨트 테헤란로 축이 그만큼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신사 논현과 양재, 그다음에 현재 수서, 그다음에 위로는 압구정 로데오까지 연결되는 한류관광과 현재 상업의료, 그다음에 한류관광 문화산업벨트 같이 벨트별로 연결되지만 가장 중심에는 강남 역삼 선릉 삼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강남의 국제로 복합지구는 상층부 5개 건으로 개발이 되고 지하 구간 같은 경우는 지하 6층까지 개발이 되면서 GTX A노선, C노선이 현재 개통을 이제 앞두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봉은사역의 대합실부터 해서 복합환승센터, 전국에서 가장 큰 현재 광역 환승센터가 만들어진 지역이 이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투자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지 않겠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부터 롯데치장 부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실제적인 현재 상업지역도 용적률이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토지도 그만큼 토지 가치가 높아지면서 시대 차이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테헤란로 직장인 밀집 지역이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노후 생활 보장할 수 있죠. 토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이것 때문에라도 실제로 시대 차이까지도 가능한 그런 물건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전세로 왔을 때는 2억 8천만 원부터 4억 원까지, 예상 실투자 금액이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소요될 테고요. 월세를 놓게 되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10에서 140만 원 정도,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투자 금액은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소요되는 물건이고요. 초역세권이면서 앞으로 향후에 투자 가치가 무궁무진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다.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마지막 지역 화면으로 보시죠.
네, 9호선 언주역 역세권입니다. 투룸, 쓰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공급 면적은 약 45.91제곱미터에서 93.22제곱미터, 지역의 시세는 3억 1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선입니다. 자, 비즈니스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활력이 높은 동네입니다. 이 지역 소개해 주시죠. 네, 논현동이고요. 언주역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주역은 9호선이죠. 9호선 라인이 삼성동 복합개발지구 연결된 라인이면서 그 주변 반포IC가 연결된 교통망체계가 워낙 좋은 지역이죠. 실제적으로 언주역 주변에는 강남 차병원부터 해서 전철역을 따지게 되면 아래쪽으로 봤을 때 역삼역, 강남역, 신논현역, 그다음에 이제 논현역, 학동역까지 전철역만 실제적으로 9개 정도가 포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이렇게 그 전철역과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교통망이 워낙 좋고 상권도 워낙 좋은 지역에 강남역, 배우상권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의 인구 구성들이 워낙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투룸과 또 쓰리룸 구조의 복층과 쓰리룸 구조의 현재 형태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그만큼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삼성동 복합개발지구와 연결된 언주역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개발의 효과를 그만큼 연결될 수 있는 개발 효과가 그만큼 이 주변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실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상권 같은 경우는 강남역 배우상권이라든가 그 주변에는 현재 서초권역이라든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죠. 백화점 시설부터 해서 대형 백화점뿐만 아니라 유통시설들, 거기에 면세점부터 해서 현재 지하 쇼핑공간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고 1층이나 대형 상권들 때문에라도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주변이 실제로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강남 서초가 실제적으로 현재 서울 지역에서도 가장 전철 역사가 많은 지역인데요. 그 주변에는 대부분 다 이제 보시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다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잡아서 이 주변에 활성화시키는 여건을 개발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업무 상업이라든가 근생, 주거복합 이런 것들 같이 만들 수 있는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운용료를 부여를 해주고 붉은색 안에 있는 상권들이 더욱더 확대가 되게 되면 그 주변에 노란 색깔에 있는 주거지역도 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년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주변에 강남 차병원 의료특구가 진행이 되면서 현재 차병원 사거리 주변에 여성의학 연구소와 현재 그 주변에는 의료시설들이 각종 의료시설들이 포진하고 있지만 주변에는 신논현역부터 각 전철역마다 실제 봉은사로의 빌딩 착공 현황을 보게 되면 그만큼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현재 사무 공간이 늘어나면서 의료 관련 시설들 그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직장 인구 비율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직장 인구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 주변에는 상권이 좋아질 테고 상권이 이미 좋지만 더욱더 좋아지겠죠. 외부 인구까지 유입이 되는 지역이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 주변 상권을 찾는 사람들이 많고 또 소비 인구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제 국제로 복합지구가 종합운동장 잠실권역부터 탄천까지 연결된 라인에 서울의용 부지와 한국전력 부지를 활용을 해서 실제로 공기업의 부지들을 대부분 다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실제적으로 현재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설계를 하려고 했으나 이걸 이제 3개 동으로 나누어서 저층으로 짓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개 동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3개 동으로 올라가겠죠. 3개 동으로 올라가면서 여기는 호텔, 판매, 전시부터 아트월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는 복합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볼거리도 많이 제공될 겁니다. 이런 여건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스포츠 특화라든가 역사관광체험 같은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뿐만 아니라 지역공간 개발 통해서 유층까지 개발되는 환승센터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호선 언제 3분 체육세권이고요. 복층식 3룸 20평 정도 될 겁니다. 전용면적 20평 이상의 넓은 주거 공간이 가능하고요. 투자 가치가 상승한 강남 서초의 가장 빠른 지역이다. 가격은 3억 1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 전세는 2억 9천5백만 원부터 3억 6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1,500에서 9천만 원이고요. 월세는 보증 3천만 원, 월 120에서 140, 1억 2천에서 1억 8천 대출받게 되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소요되는 현재 3룸 주택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논현동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강의 내용 그리고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